네, 시청자 여러분, 뭐 한 주 동안 조금 주식시장이 계속 불편했지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금방 들통이 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디테일한 속에서 그걸 숨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웃음을 웃는데도 가짜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모양은 웃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눈이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몸이 좀 경직된다든지 또는 특히나 남자분들은 어때요? 아내분한테 거짓말하고 나면은 뭐 갑자기 뭐 목을 좀 만진다든지 그죠? 뭐 뒷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긴장의 신호거든요.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뭘 물었을 때 대답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웃어야 될 때, 그죠? 깜짝 놀라야 될 때, 이럴 때 반응이 늦게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입니다. 이 세계의 전쟁을 좋아하는 이 스트롱맨들도 언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면 전쟁 시에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어떤 공격을 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란에게 트럼프가 협상을 하자. 이거는 뭐 이탈리아의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을 뒤집어서, 그죠? 이란이 협상을 하러 왔다. 그렇지만 나는 협상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막 반박했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복 외에는 절대 협상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전략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죠 방법이나 책략이다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고요. 전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전략을 뭡니까 수단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산에 그죠 등산을 간다. 저 산 꼭대기를 간다면 그건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산을 가는 동안에 이 난코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피해가는 그런 거는 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전쟁터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그죠? 이란과 이런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속에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정말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6,000포인트가 5,000포인트를 가고 하루 만에 5,500포인트를 가고 아마 여러분들 상심이 크실 것 같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또 많이 물리다 보고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좀 자포자기하고 이제 의욕을 상실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 유튜브에서 여기서 계속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이라는 걸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풀베팅을 하시잖아, 그죠? 제가 풀베팅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현금만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저 꼭지에 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던히 그죠, 이 제가 방송하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솔로몬 반지에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지나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또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코스닥에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이렇게 지금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소부장 관련한 종목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또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렇지만 다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유가 흥부소기를 좀 봐라. 왜냐니까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그죠? 요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이랬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내려가는 동에 바로 이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보라고 했던 흥부소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전쟁이 났을 때 관련 종목을 딱 집어드렸는데 유가, 그죠? 가스, 방산, 마지막에 뭡니까? 식량 관련한 이런 부분을 핵심 키포인트 종목들을 요약해서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날 움직인 것도 있고 그 다음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요 방산 같은 부분은 뭐 유가는 뭐 한국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은 뭐 그날 나오자마자 점으로 치고 점을 쳤지만 다음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알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줬고, 지금도 오늘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 그죠, 뭐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5일선에 살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조는 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독특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방산하면은 빅텍, 퍼스텍, 스페코 뭐 이런 약간 이제 그 세력형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그죠, 그 굵직한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라는 겁니다. 왜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치게 됐냐면,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된 거죠.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좀 친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석유를 주고 그죠, 중국의 무기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실전에서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무기들의 어떤 쓰임새가 그렇게 썩 여러분 이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상대가 그죠,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뭐 미사일을 어떻게 쏠 것인가 이러면은 그는 탐지 기능이 미국 같은 경우는 5초 내에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막 급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몇 초냐면 30초인 거예요. 그러면 30초도 짧은 거, 뭡니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라는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1초도 엄청 간 상황에서 5초와 30초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산 무기가 이렇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산 천궁이 실전에서 그죠, 상당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 20%나 넘는 그런 어떤 그죠, 기존보다 뭐가 들어왔죠? 그 무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보면은
빅텍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발로 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저는 사실 오늘 유가가 93달러를 넘어서고 지금 이제 가장 이래 피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뭐 또 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이러지만은 지금 이제 전쟁이 딱 일주일이 됐는데 이제 이번 주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트럼프는 뭐 4주 이렇게 뭐 얘기하고 6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트롱맨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그죠? 또 어떤 형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깜짝 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예민하게 그죠?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뉴스거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 왜? 만약에 전쟁이 종식되면 어떻게 돼요? 종결되면은 또 하한가를 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그죠? 그런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초보자분들은 뭐 이거 뭐 흥구가 가니까 이거 뭐 잡아가지고 뭐 천년 만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뭐 장기화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막 그저 보도들이 나오면은 내가 계속 이걸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 전략, 전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그저 이렇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는 사실 이와 같은 종목 아니고는 다른 뭐 지금 물론 뭐 바이오도 그 지금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1000포인트가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시킬 때 뭐 상당히 뭐 반등을 잘 줬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보면 현대바이오라든지 현대 뭐 ADM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세력형들이 상한가를 이렇게 좀 빵빵 쳐줬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에 완전한 어떤 되돌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그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딱 해주는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할 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더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은 제가 로봇 관련한 종목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이 그죠?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또 V곡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급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그저 국무회의에서 뭐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죠? 항상 시황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너도 나도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사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게 시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세력들은 어떠냐면 그냥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사주니까 지금은 어때요? 얼음장같이 살짝 얼어붙어 있잖아. 그죠? 이런 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부양한다, 뭐를 투자한, 뭐 100조를 투입한다 이래도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전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8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종식이 되었냐면은 이란이 어때요? 무기가 떨어지니까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도 이란은 무기를 비축해서 뭐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로봇이나 요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뭐 로봇이 잘 움직이는 거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요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 로봇주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멀리 보시면서 그런 방법들이 좋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전쟁에는 에너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기술 같은 그런 끼가 있는 애들은 또 그날 주가가 하락했다가 대반등을 줄 때 어떻게 했죠?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보라고 4종목 말씀드린 중에서 얘가 50% 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쳤잖아. 그죠? 어제 금요일 날. 그 외에도 뭐 40%, 뭐 30%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현재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창에 좀 올려두시고 차분히 한번 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저는 시장이 화랑이 되어서 올라갈 때 계속 뭘 말씀드렸죠? 대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응 유튜브에서 밴드에서 제가 이 밴드에서도 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걸 다 말씀을 드렸고 제 유튜브에서도 이 PD님 소리가 들립니다. 유튜브에서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대응이란 말이에요. 이 현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정말 최고의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시장이 막 이러면 그냥 풀베팅을 하는 거예요. 풀베팅. 그죠? 그래도 신용 미수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번에 아마 1000포인트 빠질 때 정말 가슴 아프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죠. 예, 저도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1000억 벌고 싶어요.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것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풀베팅이 돼 있고 이리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터졌어. 그죠? 제가 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 불거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이 됐잖아. 그죠? 근데 이 재료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 더 자꾸 뭡니까? 뭐 유가가 막 엄청 뭐 150달러를 간다든지 이렇게 막 하고 이 전쟁이 너무 격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그죠? 뭐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상은 어떠냐면은 약간 지속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누가 6000포인트에서 이틀 만에 1000포인트가 빠진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500포인트 빠지면은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80년대 주식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역사라는 거는 그죠? 항상 반복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쓰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떠냐면 계속 새롭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아 그래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만큼 반등 줄 거야. 저도 이번에 이렇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첫 번째 빠지고 그다음에는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더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렇게 이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전문가라는 거는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동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지만 이 과정이 이래 험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풀베팅을 하고 대응 능력이 없게끔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다 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동물처럼. 인간은 항상 불안하면은 상대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막 안티가 돼가지고 막 돌변해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성숙된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저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하는 종목은 나중에는 어떻게 파동이 나오더라. 이 파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험난한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요? 주식시장이 너무 즐겁죠. 지금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즐겁겠습니까? 야, 저거 더 빠지면은 내가 저거 더 사면 되겠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좋은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노름방에서는 이 뒷돈이 두둑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실력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시장이 수급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이 대응 능력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고민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분석을 할 때, 그죠? 어떤 분석이 있느냐면 가치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보는 이런 차트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이 차트나 이런 거 지금 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두 방이나 그냥 거의 막 20%씩 빼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 때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는 수급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석이라는 거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에는 뭐예요? 가치 분석이나 또 뭡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나 요 차트를 보고 이래 바짝바짝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얘는 가치 분석에 기술적 분석에 수급 분석까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수급이 붙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 수급이란 외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수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1,500만 투자자 중에서 이 삼성전자를 한 주든 몇 주든 보유하고 계신 분이 5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도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그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가치로 분석했을 때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 27만 원, 그죠? 그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얼마 있습니까? 26만 원, 뭐 KB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24만 원, 그죠? 뭐 맥클리 외국인 뭐 글로벌한 회사에서 뭐 얼마까지 했습니까? 34만 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200조, 300조 영업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라 그냥 막 전부 다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막 그죠? 나는 이거 막 10년 들고 있으면 3억 박으면 10억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기 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를 해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20% 30%가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 오죠. 이때는 어떠냐면은 그는 목표가가 제시해올 때 주가가 완전 고공행진 빵빵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디램 가격이 디램 가격이라는 걸 뭐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있거든요. 뭐 자사주 매각도 그렇지만 뭐 노조가 데모하는 거, 그죠? 그것까지도 막 악재로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 뭡니까? 위축되게 만들고 있죠. 뭐 그래서 뭐 10조가 난다. 아니 이 지금 뭐 100조, 200조에 그 10조가 그 무슨 뭐 크게 해당 사항이 되나요? 그리고 또 뭐 외인 지분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외인 지분율이 최고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10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52.62%입니다. 그 10월 달에 외인 지분율이 가장 높을 때가 한 10만 뭐 8천 원인가 이랬고요. 지금 현재 외인 지분율이 49.84%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18만 얼마 돼 있지만 그럼 외인 지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5월이거든요. 그때가 49.52% 정도 될 겁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56,300원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지분율이 높은 거랑 지분율이 낮은 거랑 그 가격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맨날 외인이 판다, 뭐가 판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얘는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가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분석 여러분들 200조, 300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얘는 지금 현재 시총이 1,300조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1,000조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얘 종합 지수를 볼 거 없습니다. 얘만 보면 됩니다. 얘만. 그러면 지금 5,500포인트에 얘가 18만 얼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 주가가 너무 빠지게 되면은 뭐 100조를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뭐 그저 100조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저 이게 주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지금 순응하고 있는 종목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대로 막 17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얘의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물론 여기에서 출렁거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1,000포인트 빠지는 여기에서 요 저점이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또 뭐 어제 미국 시장 그저 뭐 마이크론 주가가 뭐 7% 하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막 공포심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면 이 종목은 만약에 얘가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은 반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가도 20만 원이나 22만 원을 갈 수가 있는 그런 반등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적으로. 그럼 얘는 만약에 오늘 그 트럼프 마음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난주 여기서 뭐 전쟁이 나면은 사봅시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그저 KTX 타고 내려가니까 전쟁이 터졌더라고. 그럼 제가 오늘 또 이 얘기하고 나서 KTX 타고 내려가는데 뭐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급반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에서 요 기술적으로 얘는 기술적, 수급, 모든 분석이 다 가능한데 기술적으로라도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밑꼬리를 달아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지수를 당겨줘야 되니까요. 그럼 지금 지수가 5,500, 5,400인데 그럼 예를 들어 5,000포인트 갖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000포인트에서 4,500 막 이렇게 가겠습니까? 지금 이 지수를 견인했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애가 삼성전자인데 어떻게 얘를 갖다가 17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너무 무리하게 풀베팅을 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도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사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좀 살짝 줄였다가 일부는 이런 전략을 내가 구사를 못했다. 다음에는 이런 어떤 현상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뭡니까? 새로운 그죠 하나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모멘텀을 찾아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걸 해야지 뭐 이거 뭐 죽습니다 얼마 갑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내일 뭐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되어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돈을 뭐 좀 더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론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좀 위에서 사신 분들 뭐 전 재산을 뭐 박아놓고 목표가 뭐 맥컬리가 34만 원 간다 했으니까 내가 이래 할 거다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 듣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떨 때 더 치고 나가느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럴 때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죽더라도 밀렸더라도 한 번은 반등을 준다. 죽더라도 그냥 이래 뚝뚝뚝뚝 이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강하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보면은 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가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뭐 원익 QNS도 움직이고 뭐 제주반도체도 많이 움직이지만 얘는 이 급락장 속에서도 끈끈이 버티고 이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수급이죠. 수급 분석이죠. 물론 뭐 지금 가치가 그래서 뭐 목표가를 상정하고 어제 원익 QNS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45,000원 막 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 2차 전지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거나 이럴 때 뭡니까?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을 뭡니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시장이 밀리면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밀릴 때, 그죠?
안 밀리고 가만히 이래 있는 종목은 예? 반등을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밀릴 때 쿡쿡 밀린 종목은 반등도 세게 합니다. 우리 기술같이 막 상한가를 빵 쳐준다든지 이런 어떤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는 같이 밀려주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또 쌍봉이네 이런 거는 조금 촌스러운 기술적 흐름이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종결되는 거를 봐야 된다. 전쟁이 종결될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을 3,000포인트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갈 때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물론 바이오도 가겠지만 이 2차전지 에코프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 왜 지켜봐야 되느냐? 시총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3,000포인트를 만들려면 시총이 센 놈을 빡빡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갈 때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시총을 빡빡 당겨주니까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왜 삼성전자만 가느냐 이러지만은 일단 지수를 그만큼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차도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하고 지금 얘는 뭐 새만금이다, 아틀라스다, 뭐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표 종목들이 지금 갈 수가 있는 얘기죠. 어떨 때 간다고 했어요? 전쟁이 종결되고 그죠? 주변 시황이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고점에 좀 사셨다 하더라도 전혀 그죠? 여러분들께서 뭐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우지수. 저는 이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좀 밀렸는데 오늘 이걸 잘 들어보시고요. 언제쯤 되면 전쟁이 종결될 거냐. 사실 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어떤 전쟁을 여러분들 뭐 핵을 없앤다, 뭐 또 뭐 탄도미사일을 뭐 없애기 위해서다 이런 것보다는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패권, 자기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럼 패권을 잡으려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이 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보세요. 그 엄마가 그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어떻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이 패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나라들은 절대 못 본다는 거죠. 과거에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리비아의 카다피가 걔도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석유를 뭘로 했습니까? 금으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가게 됐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로 석유를 가지 않고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죠. 이란도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나서도 지금 뭐 후회를 한다 이래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사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트럼프는 자기는 역사적인 인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냐면 여러분들 노벨상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러시보아산이라는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페링턴인가? 거기 뭐 어떤 바위산인데 이 바위산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자유여신상하고 러시모산에 있는 그 대통령 역사적인 인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의 랜드마크거든요. 해발 1,745m. 그러니까 1,745m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주도 그 한라산 있잖아요. 그게 1950이거든요. 그 위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5.17km니까 엄청 크죠. 거기에 4명의 머리를 이렇게 그죠 조각해놨잖아. 이 조각한 사람이 그 도안 브리슨인가 하는 조각가가 이게 한 14년 동안에 해서 제작해서 만들었거든요. 1927년도부터 41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해서 만들었는데 그 머리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면 60m, 60m. 누굽니까? 제일 먼저 그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퍼슨 3대, 그다음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 루즈벨트 26대, 마지막에 링컨 16대 이렇게 4명이 그 바위의 얼굴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5번째로 그죠 만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남아 있잖아. 지금 그 키로가 뭐 5kg가 넘으니까 한 사람 그 뭐 머리가 60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트럼프의 야욕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면 뭐냐?
트럼프는 역사적인 인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반미를 하는 이런 나라들보다는 그죠? 그는 반미 나라를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미로 좀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하메네이의 지금 바로 밑에 아들이 지금 집권을 하게 되면은 또 뭐 혁명수비단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계속 반미가 되지만 그 하메네이 그 자식들 중에서도 손자는 어떠냐면 약간 친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느냐. 이제 아들은 지금 뭐 자기 뭐 아버지 다 죽고 뭐 와이프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으니까 완전 뭐 도끼가 서려 있겠지만 또 그거를 결정하는 그 의원들이 누구를 결정할 거냐. 결정하는 순간 또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반미면 그죠. 그래서 이 이란 사태는 제가 봤을 때 이 그 트럼프를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죠? 지금 4주다, 6주다 이러지만 장기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 사회라는 거는 우리보다도 더 주식 인구가 많습니다. 주식 인구가 거의 70%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연금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주식시장에 다 박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받아서 1년을 살고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을 그죠? 지금 이유 없이 자꾸 밀면은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밀었다가 땡겨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어느 라인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특별한 재료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금리 인하 지금 5월 달에 케빈 오시가 이제 와도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주가라는 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푹 빼야 어떻습니까? 탄력적으로 V곡으로 푹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빼고 있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더 뺄 수 있다는 거죠. 이 200일선도 깨고 그렇게 보면은 기간이 또 한 일주일 정도 더 될 수 있나? 얘가 이렇게 푹 빠지고 나면요. 아마 트럼프는 전쟁을 종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V곡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호하겠죠. 뭡니까? 전쟁도 승리했고 지금 보면은 뭐 지상군을 갖다가 뭐 쿠르드족을 뭐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준비가 다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어떤 미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전쟁은 전부 다 밑에서 다 지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깜짝 이벤트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자꾸 빼서 200일선이 좀 깨져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200포인트 왔다 갔다 좀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사이클을 가지겠죠. 그러면 길어봐야 이 구조로 봤을 때 길어봐야 뭐 한 일주일 그죠? 여기서 좀 더 뺀다 하더라도 일주일 뭐 많이 길어봐야 뭐 한 2주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일주일, 2주일 그냥 뭐 또 눈 감고 있으면 뭐 알아서 시장이 만들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우지수, 나스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뭐 이 하루하루를 보고 그죠? 뭐 이게 뭐 빠졌네, 올렸네, 뭐 그죠? 나스닥이 뭐 폭락했네, 내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의연한 자세를 갖고 전체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시황을 읽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여러분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판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눈앞에 떨어졌네 이것만 보니까 뭐 마이크론 뭐가 뭐 7% 하락해서 내일 뭐 개떡 이런 소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우리 시장은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만큼 빼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시장의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외국인과 파생 상품. 여러분들 그 이제 여기 뭐 선물 옵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그 이제 그 포지션이 어디냐, 롱이냐, 숏이냐 따라서 이제 이런 결정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잖아요. 목요일 날 그 또 선물 옵션 그 뭐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따라서 요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된다고. 이 포지션이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그래서 일단은 요런 포지션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다고 하는 종목이 안 간 게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가는 과정은
험난하다 하더라도 여튼 파동은 이렇게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경험해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죠? 아직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올랐네 내렸네 고점이네 뭐 저점이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는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는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왜 그럴까요? 저 때는 저는 100% 그죠?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시장도 어떻게 하면 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6월달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권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라는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띄워주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포심이 유발됐을 때 물론 반대 매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막 던지잖아요. 이때 개인들이 엄청 던졌잖아요. 전부 다 누가 받았습니까? 외인기관이 싹 받았잖아요. 조 단위로. 그러니까 요런 어떤 매집들이 지금 시장을 그죠? 조금 이렇게 올려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전부 다 털려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갈 때 사면 되죠. 주식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한정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금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밀릴 때마다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왜? 지금 시장은 어차피 강세장이니까. 그렇지만 자금력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밀릴 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갈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 아시겠죠? 근데 내 자금이 얼마가 있는가를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자금은 이거는 그래 나는 뭐 밀릴 때마다 박아주자. 뭐 또 뭐 집에 뭐 그저 뭐 금송아지 있고 뭐 그저 숨 못 쉬는 돈 너무 많아. 그 장비 잡아줘. 근데 나는 어때요? 한정됐어. 나는 요 자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오늘도 얼마를 벌어야 되고 내일도 얼마를 벌어야 돼. 그럼 어때요? 갈 때. 저는 딱 이 두 가지 매매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 자금을 보지 않고 자기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돈 많은 사람처럼 밀릴 때마다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징징대고 우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뭘 파악해야 되느냐. 내가 돈이 어떻게 되느냐를 딱 파악하란 말이에요. 이 돈은 자꾸 사도 되는 돈이냐 아니면 나는 갈 때 따라 붙어서 사야 되는 돈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절대 울부짖지 않는다라는 거. 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울부짖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막 쌓이니까 그 분노를 막 저한테 막 하잖아. 그죠? 안피하고 막 그러죠. 지난번에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이러더라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이거 또 안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밑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자, 수익 난 이후에 대응 전략인데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이 수익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급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해주는 그죠? 그런 어떤 전문가잖아, 그죠? 빨리빨리 수익을 해주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이 났을 때 예?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든 간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익 난 금액은 항상 다른 계좌에 옮겨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 통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하면서 내가 오늘 그 돈을 전부 다 풀베팅 하지 않으니까 뭐 도로 한두 종목 하다가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오늘 수익 구조를 얼마를 벌었다. 뭐 50만 원을 벌었다. 100만 원을 벌었다. 뭐 30만 원을 벌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계좌로 옮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계좌에는 어때요? 그 금액 3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면서 내가 벌어놨던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입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합산을 해가지고 그거다 다 묻혀놔면은 투입할 수 있어요? 투입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라? 옆으로 옮겨놔라. 옮겨놓고 이럴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멋지게 쓰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그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상한가 나와서요. 51%. 그다음 아주 IB 40 몇 프로. 국전약품 30 몇 프로. 그 마지막 그거는 한 9%인데 짧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려운 종목을 막 날파리 같은 이런 거를 줍니까? 아니거든요.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 종목에 맞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깨우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체적인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그저 조금 그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많아야 되고 그저 그날 수급이 왕창 이래야 되고 이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뭐 웬만한 기술만 조금만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제가 밴드에서도 올려드리고 그죠? 밴드에서는 뭐 상한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어디에서 해드립니까? 라이브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1시간 동안 가르쳐 드리잖아, 공부를.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수익이 안 난다. 내가 하는 방법이 안 난다면 그거는 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자기가 수익이 안 나는 그 방법, 털린 방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는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80년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나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전천후 매매 방법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기술적인 분석은 투자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급 분석.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자 수급 붙어 있죠. 자 이게 트레이딩 방법 나오겠죠. 그런 걸 자세히 좀 더 하려면 제가 유튜브 그리고 제가 화요일 수요일 그죠 하는 라이브 그런 방송에 오셔가지고 조금 배워야 되겠죠. 그죠? 아주 쉽거든요. 이런 매매는 돈만 있으면. 자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대주전자재료 이거 다 뭡니까? 이란 그죠?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HD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죠? 태양광 뭐 무죄 에너지 그죠?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 전기 없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원익 QNC 얘는 지금 보면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45,000원으로 뭐 상향하고 뭐 이랬는데 얘 역시도 지금 보면은 그죠? 딱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기준봉이 나오고 있고 그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성호전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도 지금 올선이 딱 살아 있으니까 그죠? 눌림으로 아주 좋겠죠, 그죠? 눌림목 매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도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죠? 최소한 이제 이 그 4월달, 5월달, 6월달은 정말 멋진 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3월 뭐 한 중순부터도 뭐 가능하겠지만 무조건 이 전쟁이 딱 종결되는 그 시점은 여러분들 시장은 계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